벡터에 내적을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벡터 설명을 하면서 한번 알고 있겠지만 그 내적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의미 정의에 의한 내적을 할 거야. 내적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두 벡터를 곱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두 벡터의 곱이. 두 벡터의 곱은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그렇지?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어떤 두 벡터의 곱 중에서 내적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결과는 벡터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실수값, 스칼라가 된다, 그렇지? 결과 수치로만 나온다고, 그렇지? 플러스 아니면은 0 아니면 마이너스도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 정의에 의한 거는 한 번만 더 이제 보면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는 거는 시점을 같게 만들었을 때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라고 하죠. 됐어? 요거를 A 벡터라고 할게. 그냥 A 벡터, B 벡터라고 하자. 그때 이 정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거는 A의 방향으로 내려도 되고 B의 방향으로 내려도 된다, 그렇지? 다른 한 벡터를 어떤 기준을 정한 한 벡터에 대해서 내려서 그 방향 안으로 내린 힘만큼, 그 크기만큼만 곱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A 방향으로 얘를 내렸다면 요거의 요 사이각이 세타가 된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크기는 B 벡터의 원래 크기가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의 코사인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코사인 세타. 이 높이 부분은 B 벡터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아이 잘 아닌가? 소방차인가? 이렇게 맨날 이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A 방향 안으로 끌어들여서 A가 원하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만 곱하는 거잖아. 내적이라는 의미가. 그러면은 A의 크기랑 누구의 크기를 곱해야 돼? B의 크기를 순수하게 B의 크기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B의 크기가 아니라 A 방향으로 내린 요만큼 B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성분만큼만 곱한다. 이게 내적인 정의였잖아, 그치? 맞지? 반대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어.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한 내적 두 벡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 B에서 A를 하나 이 결과가 달라질까? 이 순서가 달라지지? 똑같잖아,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이게 정의에 의한 내적이야.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는데 이걸 내적하게 되면은 정의에 의한 내적은 각각의 크기 곱하기 결과적으로 뭐가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지? 맞지? A 방향으로 내린 거를 곱했다 또는 B 방향으로 이만큼 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성분이라는 거는 말은 벡터에서 성분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편하게 할 때는 좌표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좌표. 근데 이 A 벡터의 좌표가 A1, B1이고 A1, A2라고 할까? B 벡터의 성분 좌표가 B1, B2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 하면은 똑같은 결과로 나오는데 X 성분끼리 곱한 값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한 값을 A1, A2, A1, B1, A2, B2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합쳐줘도 됐었지, 그치? 맞지? 이게 왜 그런지는 다시 한 번만 증명하자, 이따가.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내적을 하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힘들게 이렇게 푸나? 이거는 물론 이 벡터가 나와 있으면 항상 시점이 0,0으로 시작하는 위치 벡터니까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루트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그치? 힘들게 해도 되지만 코사인 세타까지 구해야 될까?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좌표 성분으로 나와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를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 몇 콤마 몇 나와 있는 게 아니면은 이 방법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둘 다 결과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그쵸? 둘 다 결과는 같아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벡터 내적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면 둘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얘를 이 분모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를 여러분들 책에는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B 벡터 절대값을 이만큼으로 나눈 거야. 뭐 멋있게 이렇게 외울 필요 있나? 없지. 그치? 만약에 필요하면 따로따로 쓴 다음에 그냥 방정식 풀듯이 이걸 X처럼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요 그림에서 여기에 그냥 성분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려놓고 그 유도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저번에 이야기 잠깐 했던 거를 다시 한 번만 하고 여기 이해가 돼야 오늘 하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할 수 있어서 그래. 알겠지? 자,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위치 벡터로 이해하는 거지, 그치? O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때 이거는 뭐냐면은 점 A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여기 A가 있으면 여기가 A1, A2였는데 이 벡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벡터 이렇게 되겠지만, 자 B1 여기 있다고 치자. 점 B가 될 거고 얘는 B1, B2가 될 거고 벡터로 표시했을 때는 얘가 좌표라고 부르지 않고 성분이라고 불러야 될 거고, 그치? 얘는 B 벡터. 여기까지 이해됐나? B 벡터를 여기다 쓸까? 네, 옆에 여기 있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는 뭘 한번 해볼 거냐 하면은 이렇게 그어놓고 얘 또 수직으로 내려놓고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부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볼 거라고. 그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과정을 쭉 전개하다 보면은 얘가 얘와 같다라는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군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할 텐데 우리 아까 잠깐 말했을 때 B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였어? 여기가 만약에 B였으면 요만큼이 B 코사인 세타지, 그치? 여기 높이는 B 사인 세타가 되고, 그쵸? 그거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텐데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조금 그러네. 여기를 C라고 할게. 이렇게 있지, 그치? 직각인데 여기는 뭐가 될까? A에 대한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A에 대한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A 베타 크기의 사인 세타가 이 변의 길이가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여기가 그러면은 이 A 벡터에 대한 코사인이잖아.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전체 OB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변이 뭐가 되냐면은 B 벡터의 크기에서 뭐를 빼야 돼? 이게 B 벡터잖아, 그치? B 벡터의 크기에서 요만큼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성분을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요만큼 길이가 나오겠다, 그치? 얘네들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가 돼야 된다, 그쵸?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푸는데 선분 AB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그치? 루트,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 없애도 되겠네, 그치? 이거 빼기 이거 할게요. 어차피 반대편도 상관없잖아, 그치? A1 B1 제곱 더하기 A2 B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 더하기 여기서 A2 제곱 더하기 B2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A1 B1 마이너스 2 A2 B2 마이너스 2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정리했어.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다, 그렇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제곱을 한 거야. 그럼 나머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야 되지, 그치?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자, 한쪽 편은 봐라.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야. 맞죠? 그럼 이걸 제곱하면 이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2 곱하기 이것도 해야 되지. 그치? 이거 제곱하면은 뭐가 되냐면 b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a 절대값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세타. 이거 영상에서 잘리려나? 안 잘릴 것 같긴 한데 잘려? 자, 아슬아슬해?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거 제곱이 이건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만큼이잖아. 그치? 둘이 같아야 되지. 둘이 같아야 돼. 근데 봐라. 얘랑 얘는 a 제곱의 절대값하고 뭐가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그쵸?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서 그냥 a 벡터의 제곱이 된다.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쓰게 되면은 이쪽 편은 이걸 계산하면은 a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다. 그치? 됐어? 자, 근데 a 벡터의 크기가 뭐였어? 아까 0,0과 a1, a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절대값 제곱하기 전에 이렇게 되잖아. 루트까지. 그치? 그럼 제곱 떼면은 a1 제곱 a2 제곱만 남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a1 제곱 a2 제곱 여기는 b1 제곱 b2 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지워져서 없어지겠지.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식이니까 지금 이쪽이. 그치? 그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랑 지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야 되네? 근데 이게 AB 내적했을 때의 식이잖아. 맞지? 이게 이거잖아. 이거. 그쵸? 이쪽 편은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됐나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내적으로 생각해 볼게. B가 B 벡터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됐어?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에 있을 때 이거와 이거에 내적한 거.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 있었을 때 이거랑 이거 내적한 거. 이 점이 여기 잡혔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한 거. 내적하면 되겠지. 그럼 내적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야. 첫 번째, 이 점이었을 때 이거랑 이거 내적한 거는 실제로 이 똑같은 길이에다가 요만큼을 곱하는 거지. 그치? 얘랑 얘를 내적할 때는 이거 길이에다가 요만큼을 곱하는 거야. 그치? 숫자가 점점 커져 작아져. 그러면 결과가 곱할수록 이 곱해지는 숫자가 작아지니까 전체 내적 결과가 작아지겠지. 점점. 그런데 딱 여기 수직이 되게 요 점에 딱 찍혔어. 그럼 이건 내적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에 요 성분은 없잖아. 그러면 0이 돼버리지. 수직이 되면 0이야. 왜? 코사인 90이 0이거든. 맞지?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될까? 코사인이 180, 90도보다 크게 되면 이 둔각이 되면 코사인 값은 음수잖아. 맞지? 이게 x 좌표가 코사인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이긴 한데 마이너스 부치체를 곱해줘서 음수로 나오더라고. 이해돼? 이렇게 다 음수지. 그치?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랬을 때가 최소 아니야? 마이너스면서 값은 제일 크니까. 그치? 최대는 이거 곱하기 이거였을 때 이거 내적 이거였을 때겠지. 그치? 요때는 딱 수직일 때는 0이 나올 거고. 됐어? 여기까지? 응.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벡터 둘을 내적했어. A 벡터랑 A 벡터 둘을 내적했어. 그럼 뭐가 될까?
왜 같은 벡터 둘이 내적하면은 그냥 똑같은 길이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냥. 그치? 맞지? 또는 이것도 이게 A면은 이것도 A고 코사인 0이 될 텐데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어? 여러분들 이거를 내적하면 얘가 된다는 거는 잘해.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 잘 못해. 됐어? A-B 내적 A-B 내적 이런 게 있어. 근데 내적이 어차피 곱하기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정리한 것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치? 곱하기니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그럼 얘 내적하면 뭐가 돼? A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요 중간 과정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흐름은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되니까. 얘랑 얘를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내적.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하면 마이너스 B 내적 A.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내적하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지? 이제는 똑같은 거 둘이야. 그러면은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를 보고 얘의 제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A 빼기 B 벡터라는 이 전체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거니까 이렇게 제곱이라고 쓰면 이거는 실수 표현이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거 자체가 그냥 같은 거 둘이 내적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처럼 이거 플러스면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했을 때는 이거 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이런 곱셈 공식들 이용해서 두 벡터의 사이값도 우리가 나중에 풀어 나가야 된다. 알겠죠? 그런 것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까지가 기본 내적의 내용이야. 기본 내적의 내용이고 일단 지우고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자. 문제라기보다 이것도 증명이긴 한데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자. 증명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맞지?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그럼 이 벡터를 우리는 O가 기준이면 그냥 위치 벡터 A라고 잡아도 되고 얘는 B라고 잡아도 되겠다. 그치? 맞지? 자, 이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 AB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됐어?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자, 밑변 나와 있어. 밑변 얘 나와 있잖아. 길이. 그치? 근데 이 높이가 문제다. 그치? 이 높이는 여기 사이각을 알면은 이거 길이의 무슨 성분이었지? 사인 성분이었지. 사인 성분.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뭔지 알게 되면은 이 길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여기를 뭐라고 할까? 이 빗변이라고 잡을까? 빗변의 무슨 성분? 이 높이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이제 여기 바로 알아야 돼. 이 사이각이 세타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y고 빗변이 x니까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건 공식처럼 우리가 기억하잖아.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공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그럼 그치? 맞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의 요 사이값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이 넓이는 삼각형 OAB는 2분의 1 곱하기 A라는 놈이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A는 실수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길이니까 그치? B라는 놈은 얘가 될 거고 사인 세타.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여기 빗변이라는 거야, 그치? 빗변 높이라는 거야, 높이, 그치? 계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 내적에서 방금 했지만 두 벡터 이거를 알고 있고 이걸 코사인을 알고 있어,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나? 맞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아? A, B를 내적하게 되면은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외우지 말자고 했잖아, 멋있게. 이거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하고 둘의 내적.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인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사인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 1이잖아. 맞지? 근데 코사인 제곱을 아니까 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근데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사인의 그래프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어때? 180도까지는 다 양수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루트만 답이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이 사인 대신에 이게 써질 거라고,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분모도 제곱이 될 거고 분자도 A 벡터, B 벡터 내적한 거에 뭔지 모르겠지만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되겠어? 그러면 뭐 이걸 통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지 않아? 2분의 1을 빼놓게. 2분의 1을 빼놓고 루트. 이 통째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곱하면. 근데 마이너스하고 이거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얘 밑에 거 약분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멋있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 넓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답으로 나와 있다, 그치?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다.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하자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 실제로 숫자로 주어질 테니까 이 방법으로 풀자는 거지, 그치? 맞죠? 근데 외울 거면 요거는 좀 외워. 근데 여기다가 얘는 A1 더하기 B1,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에 루트 있는 게 루트 없어지지, 그치? 제곱이니까 얘도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에 루트 없게 나오잖아, 그치? 이걸 성분으로 다 크기를 고칠 수 있다고. 여기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고 이거 곱하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고 얘는 얘대로 내적하면은 성분끼리 내적하면 A1 B1 더하기 A2 B2인데 그걸 또 제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거 분모법칙으로 다 풀어. 분모법칙으로 다 풀면은 이게 성분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AD라고 하면 그러네.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공식이 나올 거야. 외울 거면 이건 좀 외워.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이거야. 이게 0,0이고 얘가 A, B고 얘가 C, D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요 하나가 원점일 때만 가능하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C, D 이렇게 써놓고 밖에 끝끼리 곱하고 안에 끝끼리 곱한다고. 누가 먼저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넓이 구해지더라고. 만약에 평행사변형이면 어떻게 하냐? 어차피 삼각형 넓이 요거 구한 거 2배 하니까 이거 없애면 되지. 앞에 2분의 1, 그치?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123쪽에 그냥 151번 같은 문제는 일일이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치? 일일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외워줘야지 빨리 해결되는 거야, 그치? 이 정도는. 굳이 외울 거면 뭘 외워? 요거 성분으로 한 거는 삼각형 넓이 외우자. 굳이 외울 거면.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울 수도 없어. 길어서 헷갈릴 거라고, 그치? 어떻게? 방법을 계속 이렇게 써나가자고,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 할까? 직선의 방정식 또 훅 나가야 되는데. 어때?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줄까? 바로 해?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처음 벡터 배울 때부터 시작했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 조건이 나와. 그럼 어떻게 썼었지? K배했다. 기억나? 평행하다는 말은 어느 한쪽 벡터를 실수배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지, 그치? 실수배한다. 그게 두 벡터가 어차피 평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치? 근데 오늘 내적을 하면서 잠깐 말했지만 그냥 내적이랑 상관없이 벡터의 평행 조건, 평행 조건은 자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해. 그 평행하다라는 말은 어느 한쪽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실수배하면 된다, 그치? 이게 뭐 K가 됐든 T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치? 그런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직 조건이라는 걸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수직 조건은 뭐냐 하면은 두 벡터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쌤이 A 그려놓고 원 그려가지고 이게 내적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지. 어떨 때 내적이 0이었어, 둘이. 수직할 때 내적이 0이지, 그치? 그래서 수직 조건은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이때 우리가 평행하다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그치? 수직이다 그러면은 A 벡터랑 B 벡터를 뭐 해야 돼? 내적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0 벡터라고 쓰면 안 돼.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야, 벡터야.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 숫자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0 벡터라고 쓰면 안 된다. 0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 요렇게 풀어나가면 웬만한 것들 다 해결될 거야. 체계가 이거를 가지고 또 한 단계 더 나와서 이상하게 써놨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벡터 문제 풀 때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수직이다 그러면 내적이 0이야. 이것 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야 돼. 단원마다 똑같은 이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빨리 풀려고 공식처럼 정리해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쌤도 안 해요. 그냥 매번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머리가 편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직선의 방정식 또는 평면의 방정식도 나중에. 지금 우리는 평면 벡터잖아. 공간 벡터, 공간 좌표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공간 벡터를 배우고 나면 평면의 방정식도 배울 텐데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 둘 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나는 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지나는 한 점이 이렇게 딱 있어. 얘가 뭐 A1, A2 이렇게 하지 말고 X1, Y1 상수야. XY 변수 아니야. 어떤 X값 상수고 Y값 상수인 채로 1,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치? 지나는 점이 하나 딱 있다. 자, 됐어? 자, 그런데 이거를 지나는 점은 무수히 많지. 야, 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않아? 맞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간상에서 따지면 앞으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움직이겠지. 지금 평면을 다루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 이렇게 가는 직선, 이렇게 가는 직선 많지. 그래도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런데 이 직선 중에서 뭐만 하나 정해주면 딱 하나로 결정나냐면 이거랑 평행한 직선 그리세요. 그럼 뭐밖에 없어? 이거랑 평행한 직선,
그럼 이건 평행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선 한 개밖에 없지. 이 점 지나는 거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치? 이거랑 평행한 거. 평행하다 그러면 뭐가 같은 거야?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은 거지.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얘랑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을 기울기가 같지. 맞지? 근데 얘랑 평행하다 얘랑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그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하나의 방향을. 그치? 기울기 같은 역할을 하는 방향을. 그게 한 점을 지나면서 이런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 방향에 대한 그 조건들, 이 방향이 뭐냐면 벡터로 주어질 거야. 이거를 방향 벡터라고 말을 할 거라고. 됐어? 근데 평면의 방정식은 안 배우겠지만 같이 정리를 해야지 뭐 여러분들 머리가 생각이 편할 테니까.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지. 또 이런 평면도 있고 이런 평면도 있고 이 점 지나는 거 이런 평면도 있고 이런 평면도 있고 기울어지 이런 평 무수히 많지. 근데 딱 하나 정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또 방향을 하나 잡아줘. 이 방향과 똑같이 또 이거랑 평행한 거예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 이런 방향과 평행한 평면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봐라. 이 평면도 이 점 지나는 이 평면도 이 방향과 평행하지 않아? 이런 평면도 이 방향과 평행하지 않아? 이런 평면도 이 방향과 평행하지 않아? 이것만 이런 평면만 얘랑 평행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돼도 평행하지. 이렇게 돼도 평행하지. 무수히 많지. 맞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잖아.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딱 하나 이 평면을 정할 수 있으려면 이 방향과 평행한 게 아니라 이 방향과 수직인 평면을 구하세요. 그럼 뭐밖에 없어? 이 점 지나면 요거밖에 없지. 그래 이거는 수직인 건 이 평면 한 개밖에 없잖아. 아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평면. 항상 여기서 끝나는 평면은 그건 면이라고 말하지. 그치? 평면이라는 말은 무한히 가는 거니까. 그건 다음번에 설명할 거야. 그러면 그때 방향이 직선에서는 평행한 방향이었지. 그냥 그거랑 같은 방향.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방향 벡터, 진항을 한 점하고 방향 벡터라는 말을 써서 이 방향 벡터를 설정해주면 한 점 지나면서 그 방향과 평행한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방향 벡터를 정해주는데 방향이니까 디렉션이니까 D라고 쓰고 싶은데 선생님은 D라고 써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러네? U라고 쓴대. 왜 U라고 쓰지? 쓰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 U라고 쓴다. 이것도 위치 벡터 0,0에서 어디까지의 A, B라고 있으면 원점에서 A, B로 가는 이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치?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거냐 하면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선을 풀어나갈 거야. 근데 기본 방법이 개념을 설명할게. 자, 이 점 A라는 점이 x1, y1이 있어. 그런데 U가 A, B라면 여기 A, B가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U 벡터라는 거는 방향 벡터라는 거는 위치 벡터니까 항상 0,0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치? 0,0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거랑 뭐 한 거? 방향 벡터라는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서 평행하다고 직선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치? 얘랑 평행한 방향으로 가는 직선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자취를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P라고 하잖아. 그럼 이 점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x, y라고 P를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점 P에 뭐인 거야?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 특정한 x 얼마가 여기 있으면은 그거는 이거의 위치 벡터인 거지, 그치? 여기에 있으면 이거의 위치 벡터인 거지, 그치? 여기 있으면 이게 위치 벡터인 거지. 이 위치 벡터들이 무한히 많은데 이 위치 벡터들이 직선을 이루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벡터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점 P에 자취 이러면 되는데 우리 벡터라는 개념에서는 말이 조금 의미는 똑같은데 점 P가 아니라 점 P에 의한 위치 벡터가 이루는 자취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엄밀하게는. 그치? 아 너무 힘들어. 그 말을 자체 힘들어.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좀 간략하게 하면 이거야. O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A x1, y1 사실 점이지만 벡터로 일단 만들어봤어. 그때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럼 얘랑 평행한 거는 이거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통틀어 P라고 잡는데 P를 여기다 그냥 어디도 다 되는 건데 그냥 하나 쓴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에서 P로 가는 벡터 이거랑 U 벡터랑 뭐해? 방향 벡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이 있으면 A 이 지나는 점에서 P로 가는 거는 P가 여기 있으면 이거겠지. P가 여기 있으면 이거겠지. 얘랑 이 벡터가 서로 뭐 한 거야? 수직인 거야? 평행한 거라고. 그치? 아, 이거 푸는 거네. 그러면 평행하면 뭐가 같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이거 푸는 거라고. 계속. 이거죠. 실수배. 평행하면.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실수배 하면 되는데 AP랑 T 또는 K T라고 책에서는 T라고 잡아놓고 풀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근데 AP를 뭐랑 같아? 이 위치 벡터 O로 잡을 거면 뺄셈으로 고쳐야지. 뭐 OA 빼기 OP야. OP 빼기 OA야. 그렇지. OP 빼기 OA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게 A, B니까 뭐가 돼? TA, TB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됐어? 근데 P가 X, Y고 A는 X1, Y1이니까 이게 X, Y 빼기 X1, Y1이 되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두 벡터의 뺄셈이라는 게 성분으로 있을 때는 성분끼리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면 X-X1, Y-Y1 이게 이쪽 벡터야. 그쵸? 근데 그게 TA, TB랑 같아.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넘기면은 얘랑 얘 같은 거 맞는데 X-X1에다가 이걸 이제 나누면 A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죠? T가 되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B로 나누면 어떻게 돼? B분의 Y-Y1이 되는데 이것도 둘이 같아. 전부 다 뭐가 되죠? T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자 오늘 요것만 이해하면 다 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외워도 줘야 돼. 많이 쓰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질 거야. 요 밑에가 뭐가 되지 결과적으로? 방향 벡터가 써지지. 그 다음에 여기는 X랑 Y인데 여기가 각각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지? 결론적으로 이게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1,2 이거를 지나고 3,4의 평행한 벡터, 평행한 직선. 이 방향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다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3분의, 이게 방향 벡터일 거라고, 그치? 3분의 뭐가 돼? X-1이 된다고. 이거는 여기서 또 4분의 Y-2가 된다고.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요게 거의 증명의 끝이긴 한데 몇 개만 더 할게. 이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서 이해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는 통째로 기억해야 돼. 어차피 이제 영상을 오늘 바로 올려줄 텐데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점 A를 지난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고? A분의 X 빼기 지나는 한 점의 좌표. B분의 그치? Y 빼기 됐어?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확실하게 오늘. 자 그럼 두 번째.
근데 지나는 점 하나 가르쳐주고 기울기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직선을 풀듯이, 그치? 기울기 같은 의미잖아, 그치? 기울기를 안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또 다른 점 이거를 지난다 이렇게 문제 푸는 문제도 있잖아. 1차 함수 직선의 방식 그때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될 때 이 둘 다를 지나는 직선이래. 자, 그러면 어차피 지나는 한 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기울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x2-x1 분의 y2-y1 하면 기울기 만들어지잖아, 맞지? 이 부분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봐라, A랑 B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 이게 A, B 벡터 이거 자체가 그냥 방향 벡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이 벡터 자체가 방향 벡터라고 이해해도 되니까 A, B 벡터는 OB 마이너스 OA잖아, 그치? B 빼기 A 해야 되잖아, 좌표상으로.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방향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네. 그 방향 벡터가 뭐가 되는가? 이거 두 개를 통해서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그러면 이 놈들이 여기 밑에 써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 놈들이 여기 밑에만 써지기만 하면 되잖아. 따로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뭐 책에는 공식으로 써져 있다. 근데 다 못 외우잖아, 그렇지?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는 지나는 한 점은 똑같은데 이 두 점을 통해서 스스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그치? 방향 벡터를 이 두 점을 지나는 벡터 자체가 방향이야, 그냥, 그치? 이 방향 벡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얘들 힘들게 하냐? 이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외우지는 마, 알겠지? 나오면 그냥 좀 푸는 건데, 1번 했고, 방금 2번 했다, 그치? 2번 2점 지나는 거야, 했지? 3번. 똑같이, 이거를 지나는 건 똑같아. 근데 얘랑 뭐 하냐면은 평행한 게 아니라 얘와 수직인 직선. 그때 우리 이게 평행한 이 벡터를 직선의 입장에서 우리는 방향이잖아.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방향 벡터라고 말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수직인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수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 책마다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수직이 되는 벡터를 말하는 거야, 법선 벡터라는 걸. 알겠죠? 선생님 수직인 거 아니? 직선은 평행한 거 찾아야죠. 맞아, 그치? 근데 수직인 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 점 지나면서 이 방향과 수직인 거는 요거 한 개밖에 없지. 공간상에서는 그럴까 과연? 이거랑 수직인 게 이 점 지나면서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과 수직인 거는 잡아라. 얘도 수직이지. 이게 수직 아니야? 수직이잖아. 이거는 뭐라고 말해? 이런 거를 꼬인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 그치?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느 한 선을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수직, 이것도 수직 아니야?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고 다 수직이지, 그치? 그럼 이거 한 개로 나와? 직선이? 공간에서는 한 개로 안 나오지. 근데 평면에서는 어때? 요 면에서만 따지다 보니까 이거 한 개밖에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평면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거야. 아, 몰라도 돼. 그냥 이걸로 풀게. 수직이면 이거잖아, 그냥. 맞지? 수직이면 이거라고. 특별히 뭐 의미를 두지 말라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 지나? 그럼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 점 A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이 벡터가 이 U라는 벡터라고 치면 얘랑 수직인 거는 이거 아닌가? 여기에 P가 막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PA 벡터랑 U 벡터랑 뭐 해야 돼? 수직이니까. PA 벡터랑 U 벡터랑 뭐 한 거야? 내적하면 뭐인 걸로 풀면 돼? 0인 걸로 풀면 되는 거라고. 그냥. 따로 뭐 있는 게 아니라 수직 조건 푸는 거라고.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지 마. 직선 맞는데, 알겠지?
직선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될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 PA는 OA-OP AP라고 할까 그냥? 계산 편하게 AP라고 쓰면 OP-OA지 그치? 그럼 P라는 벡터를 우리는 P라는 점을 x, y라고 자꾸 풀고 있잖아 그치? 이 P가 x, y고 얘가 x1, y1이니까 이거는 x-x1 y-y1 이거랑 u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거 아니야 a, b랑 그럼 0인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a x-x1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해서 b y-y1은 0이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것도 외우지 말자고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수직 조건을 푸는 거라고 내적해서 0인 걸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할게. 딱 한 개만 할게. 오늘 설명이 좀 기네.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 이런 거 물었던 거 기억나? 기하 벡터에서는 안 배우고 어디서 배웠냐면 미적분 2에서 배웠어. 근데 그렇게 멋있게 풀어도 되고 힘들게 풀어도 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분필이 다 썼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다루는 다트. 이거 내용 좀 더 정리해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쓴다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자 봐라. 어떤 한 직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할 때는 지나는 한 점과 방향을 잡았지 이렇게 방향 벡터 그치? 이게 D1 벡터, U1 벡터야 그치?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또 다른 직선이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이 있을 거고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 그럼 여기 방향 벡터는 어차피 위치 벡터니까 얘를 D2 벡터라고 잡아. 얘가 얘랑 얘의 방향 벡터고 얘가 이거의 방향 벡터니까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구하세요. 이거는 얘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각각의 방향 벡터를 구해서 각각의 방향 벡터끼리 뭐 한 거야? 실수를 하면 되잖아.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의 방향 벡터가 뭐인 거야? 수직이니까 두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 0이라고 풀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평행 수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세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그 세타를 구하세요. 미적분 2에서 어떻게 했냐면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y는 5x-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2x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가 y는 2x 더하기 1. 5x-1은 y절편이 -1이면서 얘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 그치? 이렇게. 얘가 얘야, 얘가 얘고.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게 뭐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얘가 A고 얘가 B면은 이거의 반대편 외곽 이게 이 둘의 내각이 합이랑 같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 이루는 각 세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세타라는 놈을 알기 위해서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하면 됐어? 이 삼각형에서 세타 더하기 베타가 알파니까 세타는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성분을 구하려면은 이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공식이 있지. 방법을 하나?
플러스일 때 공식은 뭐야? 발음이 좀 세잖아. 그치? 1마 타타 타프타 이렇게 외웠잖아. 그치? 플러스일 때 공식. 근데 마이너스니까 그거 반대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될 거야. 됐어? 근데 탄젠트 알파는 x축과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탄젠트 알파가 얼마냐면 5가 돼. 그 다음에 이게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2가 되죠. 그쵸?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11분의 알파가 5 빼기 2 하니까 11분의 3이 나올 거라고. 맞죠? 이렇게 풀었잖아 우리가.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명이야.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알잖아. 맞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똑같이 2x 플러스 1과 5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벡터의 입장에서 지나는 함정과 방향 벡터를 알면은 a분의 x 마이너스 x1 b분의 y 마이너스 y1 이런 꼴로 써졌잖아. 맞죠? 그치? 이때 a, b가 방향 벡터고 x1, y1이 지나는 한 점이라고. 그쵸? 됐어? 그럼 얘 두 개를 그렇게 한번 고쳐보자고. 똑같은 식인데 막 써가지고 이게 계산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저런 모양을 고치는데 1을 넘겨. 그러면 이쪽이 2x인데 이렇게 쓸게. 맞아? 근데 x 앞에 아무 숫자 없게 만들어야 되지, y니. 그치? 그럼 얘를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2로 나누면은 1분의 x 2분의 y 마이너스. 그럼 얘는 방향 벡터 u1 벡터가 1,2고 지나는 한 점이 0,1이라고 잡아도 되잖아. 그런 직선이었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얘는 이렇게 넘기면 5x는 하고 나오겠지. 그치? 5x는 y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서 1분의 x가 돼. 이거를 5로 나눴다는 소리야. 그쵸? 5분의 y 더하기 1. 그럼 얘의 u2 1,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같잖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오늘 배웠네? 내적할 때 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었지. 정의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내린 식으로. 그치?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적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도 돼? 성분끼리 X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기 Y성분끼리 곱한 거의 합이라고 해서 양쪽을 같다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나머지 넘기죠. 그거 쓰면은 어쨌든 세타에 대한 식이 표현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거는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이 사이각이라고 u1 벡터랑 u2 벡터가 이루는 이 방향 벡터들 간에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고 풀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두 방향 벡터들 간에 내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분끼리, 하나는 정의대로 푸는 거야. 그치? 정의대로 푸는 이 크기는 얼마일까? 루트 1 빼기 0 제곱, 2 빼기 0 제곱 할 거 아니야. 루트 5다. 그치? 이거의 크기, 자 이게 지금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얘가 루트 5, 얘는 루트 25, 1, 26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지. 근데 얘를 실제로 어떻게 해도 된다고? 성분에 의해서 내적하게 됩니다. 같은 것끼리 곱해. 1 곱하기 1은 1이야. 2 곱하기 5는 10이야. 합쳐서 11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이거 얼마야? 130인가? 루트 130을 나누는 거야. 11로. 맞죠? 그러면은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거는 이 세타가 실제로 이루는 각이 예각이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 코사인이 루트 130분의 11이라는 건 여기가 루트 130이고 이렇게가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11이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얘는 제곱하면 130, 얘는 121. 그럼 얘는 제곱하면 9잖아. 루트 9네. 그럼 실제 길이는 3. 그럼 탄젠트는 얼마가 나와?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11분의 4.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근데 힘들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애초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고. 그치? 내적을 통해서. 내적을 통해서 사이각을 구한다는 건 내적에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찌됐든 간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또는 평행하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어쩌다. 그거는 뭐가 이루는 거? 각각의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거랑 같은 결과라고. 그치? 그 방향 벡터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 됐나? 여기까지? 근데 한 개는 일부러 빼놨다.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요거 하면서 뭐냐 하면은 다음번에 할 거는 아니 똑같은 건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 얘네들을 전부 다 이게 우리가 t라고 정리된 거 아니었어? 우리 아까 할 때 그치? 그래서 얘를 t라고 놓고 얘가 t니까 x는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at 플러스 x1이고 y는 넘겨서 bt 플러스 y1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기 위에 있는 직선들이 x, y잖아. 그치? x, y들을 t 값을 막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수에 맞는 점들의 순서 싸움이 나타날 거라고. 이 직선에. 그치? 이걸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약간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시간 관계상 새로운 게 머릿속에 막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건 다음번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어디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138쪽까지 내용인데 136쪽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설명해야 돼. 매개변수 방정식 136쪽은 하지마. 알겠죠? 표시해놔. 따로. 근데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 내가 선생님이면 그 136쪽에 있는 거에서 시험 문제 낼 거야.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바로 이어서 하면은 또 까먹을 것 같아. 지금 새로운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이제 푸는 걸로 할게 오늘은.